오늘 저희가 주목할 바이오포트, 이 식품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특히 그 수출 성장세가 정말 무서운데요. 2022년에 한 25% 정도였던 수출 비중이 작년에 48.8%, 거의 뭐 2배 가까이 뛰었고 올해는 60%를 목표로 한다니 정말 공격적이죠. 네, 맞습니다. 그 외형 성장 자체는 뭐 확실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을 딱 놓고 보면 마냥 그렇게 웃을 수만은 없어 보여요. 매출이 167억 원으로 기대치에도 좀 못 미쳤고 더 좀 우려스러운 건 영업이익이죠. 작년 1분기에 18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뭐 13억도 아니고 고작 1,300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확 줄었죠. 아, 그건 좀 충격적이네요. 네. 이게 오징어 같은 핵심 원자재 가격이 확 오르면서 수익성에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코스트코 매출 비중이 50%가 넘는다는 점. 이게 물론 강력한 성장 동력이긴 한데 동시에 특정 채널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건 좀 리스크 아닐까요? 물론 1분기 실적은 아쉽지만 저는 그게 좀 일시적인 외부 요인 탓이 크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오징어 원물 확보 문제라던가 미국 수출 승인이 좀 지연된 거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반기에는 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대표 제품인 그 유자생강차는 1분기에도 43억 원 매출로 선방했고요. 연간 200억 원 목표도 뭐 무난해 보입니다. 아, 그리고 3월에 국내 코스트코에 낸 수박 주스, 이것도 반응이 엄청 뜨거워서 연말까지 16억 원 매출, 내년에는 또 글로벌 확장까지도 기대하고 있다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죠. 무엇보다 저는 이 회사의 강점이 정말 빠른 신제품 개발 속도 같아요.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뚝딱 내놓으니까 시장 변화에 진짜 민첩하게 대응하는 거죠. 네, 뭐 하반기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그 위험 요인들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원자재 가격 변동성, 이건 언제든 다시 실적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좀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과거의 그 트럼프 행정부 때 관세 부과 같은 이런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도 또 있었고요. 아, 맞아요. 그때 좀 힘들었죠. 네, 물론 이번에 10% 가격 인상으로 대응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또 소비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고요. 그리고 필리핀 화장품 소싱이라던가 중국 샘스클럽 진출 같은 이런 신규 사업들, 이건 아직 뭐 구체적인 성과가 나온 게 아니니까 좀 불확실성이 크다고 봐야죠. 올해 이익보다는 외형 성장에 집중한다, 뭐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수익성 개선이 계속 늦어지면 글쎄요, 재무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규 사업들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기존 유통망을 활용해서 화장품으로만 올해 10억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요. 중국 샘스클럽도 이미 45개 매장 입점이 확정됐고 이게 이제 컨테이너 단위로 발주가 시작되면 성장에 확 가속도가 붙을 거란 말이죠. 미국에서도 코스트코 말고 트레이더조나 그로서리 아울렛 같은 새로운 판매 채널도 계속 뚫고 있고요. 동결건조 비빔밥이나 뭐 체지방 감소, 근력 개선 이런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카테고리를 넓히는 것도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반기는 유자생강차 성수기인 4분기도 있고 신제품 효과도 맞물리면서 상반기보다는 확실히 나아질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계획대로만 다 진행된다면야 뭐 더할 나위 없겠죠.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1분기 실적이 보여줬듯이 외부 변수에는 좀 취약하다는 점, 이건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특히 코스트코라는 단일 채널, 여기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만약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충격파는 어마어마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야심차게 내놓는 그 신제품들이 정말 시장에서 통할까? 이것도 좀 냉정하게 봐야 하고요. 기대감이 큰 만큼 실제 실현 가능성을 좀 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해보면 바이오포트는 코스트코라는 아주 강력한 파트너, 그리고 정말 빠른 제품 개발 능력을 무기로 공격적인 성장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하반기에는 미국, 중국 시장 공략과 신제품 출시로 실적 반등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그런 각오인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1분기 실적에서 드러났던 그 원자재 리스크, 그리고 특정 유통 채널에 대한 높은 의존성,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하반기 성과가 이런 우려들을 얼마나 씻어내고 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 되겠네요. 민첩성 그리고 시장을 읽는 기획력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강점들이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예측 불가능한 외부 환경 변화 속에서도 바이오포트의 이런 야심찬 성장 목표를 계속 떠받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보시는지요? 혹은 만약 특정 시장이나 주력 제품 라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딱 터졌을 때 현재의 전략만으로 과연 이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